고요한 달빛 아래 낡은 한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저녁이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며느리. 지혜의 손은 깊어진 주름이 아로 새겨진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조심스레 쓸어내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이었으나 지혜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최근 들어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지혜는 내색 한 번 없이 살뜰히 시어머니를 보살폈다. 새벽녘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어 주고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올렸다. 낮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다과를 만들어 올리고 밤늦도록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이 지혜의 일상이었다. 그 모든 행위는 분명 깊은 사랑과 효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지혜를 짓누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기도 했다. 마치 달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 비밀은 지혜의 삶에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지혜의 지극한 보살핌에 고마움을 표하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혜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호강한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의 칭찬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혜에게 그 칭찬은 때때로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 속에 숨겨진 서늘한 거리감. 마치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너는 그저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아들이 아내일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지혜의 심장을 조여왔다. 지혜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려 노력했다. 어쩌면 그 거리감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이 관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시간은 꼬박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실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고요만이 흐르는 병실에서 시아버지는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듯 힘겹게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잡고 있는 손에서는 묘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지혜야, 잠시 어머니와 남편 모르게 내 말을 들어주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늘고 힘겨웠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머리만 작은 서랍을 가리켰고 지혜는 가슴 졸이며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통장 표지에는 지혜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이름을 본 순간부터 이미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건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남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쓰거라. 특히 내 어머니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약속해 주겠니? 시아버지의 말은 쐐기처럼 지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지혜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에 깃든 형언할 수 없는 간절함과 비밀스러움은 지혜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지혜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는 고통 속에서도 가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은 지혜의 어깨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 내려앉았다. 그 후로 지혜는 시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온 거대한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야 했다. 시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이 넘는 유산은 지혜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지혜에게 단순히 액수를 셀 수 있는 큰 돈, 그 이상이었다. 오랜 시간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겪었고 시집 와서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던 지혜에게 이 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였다.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할 유일한 희망. 남편 영수의 사업은 계속해서 위태로웠고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늘 지혜의 어깨를 짓눌렀다.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학원비 걱정,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현실의 무게가 이 통장 하나로 한순간에 기적처럼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밀은 지혜의 양심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그 독은 서서히 지혜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은 분명히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엄청난 돈을 남기신 걸까? 아버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 지혜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갈등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그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의미가 지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아버지는 생전 지혜에게 늘 한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며느리로서 지혜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때론 지혜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존재에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그런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것도 자신에게만 비밀로 남긴 유산은 지혜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 죄책감은 마치 족쇄처럼 지혜의 발목을 옥죄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안방에 고이 모셔둔 낡은 서랍을 뒤적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영감탱이가 쓰던 통장이 어디 갔을꼬?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혹시 영수 내가 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남편 영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어머니, 아버님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쓰실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필요한 돈이라도 있으신지요? 하고 되물었다. 시어머니는 영수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찾아볼 일이 있어서 괜한 걱정 말아라. 라며 얼버무렸다. 그 순간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지혜는 그 대화를 엿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아버님 통장에 관한 걸 어머니께서 알아채신 건가? 아니면 그저 아버님 재산 목록을 확인하시려는 건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지혜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 밤낮으로 잠 못 들게 하던 비밀이 발각될까 두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낡은 집수리 문제로, 또 다른 날은 남편 영수의 위태로운 사업 문제로.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은근히 돈 얘기를 꺼냈다. 얘 지혜야, 요즘 영수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데 내 친정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 그래도 내가 시집 온 집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은 지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지혜의 친정은 가난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어머니의 말은 지혜에게 의도치 않은 깊은 상처를 주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는 현실이 지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이런 죄책감도 없었을 텐데. 지혜는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이 돈은 아버님이 나에게만 주신 돈인데 이 돈을 내가 맘대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척 할 수도 없어.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실까? 나는 정말이지 불효녀가 된 것 같아. 시아버님의 유언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지혜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훔쳤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그 시선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원망과 서운함이 지혜의 숨통을 조여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다고, 돈 때문에 멀리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그 오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냉랭해졌다. 식탁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혜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점심 식탁에서 갑자기 냉랭하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혹시 내가 아버님 통장을 본 적이 있니? 내 아버님 생전에 돈 문제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서 말이야.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내게는 재산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혹시 영수 몰래 어딘가에 큰 돈을 숨겨둔 건 아닌지. 시어머니의 말은 지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통장을 왜 봅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렸다. 시어머니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 보며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그 침묵은 지혜에게 천둥처럼 혹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고 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 영수 또한 시어머니의 재산 찾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지혜야, 혹시 어머님이 아버님 통장에 대해서 물으시면 아는 대로 말해드려. 어머님도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야. 괜히 어머님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영수의 말에 지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지? 아버님의 유언을 어길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아. 지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지혜는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게 시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통장의 감촉은 지혜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통장과 함께 발견된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지혜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본 순간 지혜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 편지의 모든 비밀과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지혜는 숨을 죽인 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지혜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먼저 어머니 몰래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구나. 하지만 이 돈은 너에게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남기는 것이니 부디 늙은 아비의 뜻을 헤아려 주렴. 내 어머니는 겉으로는 강하고 고집이 세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깊은 사람이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전부 아들 영수에게 주면 분명 그 어리숙한 아들은 사업에 모두 탕진할 것이 뻔하고 내 어머니에게 주면 그 착한 심성으로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한 푼도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겪을 고난이었다. 내 어머니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널 많이 아끼고 걱정한단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투박하고 때로는 너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혹시라도 내 어머니의 등살에 지쳐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때 혹은 너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이 돈이 너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었으면 했다. 내가 너의 꿈을 펼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돈은 내가 이 집에서 힘들 때 언제든 홀로 설 수 있는 든든한 독립 자금이다. 부디 내 아들 영수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이 돈의 존재를 알리지 말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너의 힘으로 삼아주렴. 나는 항상 내 편이었다. 언제나 너의 행복을 빌었단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지혜야, 부디 행복하거라. 나의 마지막 바람은 오직 너의 행복뿐이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의 진정한 의도는 시어머니의 본심과 함께 지혜에게 감동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고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
방식까지 헤아려 지혜를 위한 견고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그 순간 문득 인기척과 함께 남편 영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시어머니의 낡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고 있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몇 장을 넘기다 멈칫했다.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지혜가 아픈 내게 정성껏 죽을 끓여왔다. 그 작은 손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애미 없는 자식처럼 고생한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해도 이 녀석이 혹시 내 속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지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우리 집에 오기 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눈에 선하다. 나는 늘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노심초사였다. 내 아들 영수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인데 지혜가 얼마나 기댈 곳이 없을까. 나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겪어서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 며느리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못난 어미가 겉으로는 표현이 서툴고 말이 거칠어도 지혜야, 내가 내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다. 부디 내 깊은 마음을 알아주렴. 내 품 안에서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남편 영수는 일기장을 든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 속에 숨겨진 며느리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비밀 유산을 남긴 이유까지 모든 것이 마치 흩어졌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지혜가 아버지의 유산을 몰래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심을 품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동시에 어머니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과거를 격렬하게 후회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시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통장과 낡은 편지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사실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혜는 흐느끼며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지혜의 손에 들린 통장을 그리고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를 읽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지혜를 향한 깊은 미안함. 지혜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오해했구나. 이 못난 어미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동안 그들 사이에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듯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 사이에 가로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남편 영수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지혜는 시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다. 그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카페에 나와 지혜를 돕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와 정겨운 이야기를 대접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도 숨겨진 비밀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지혜를 진정한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시아버지의 유산은 지혜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부를 안겨준 것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그것은 돈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돈보다 더 큰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안겨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두웠던 산골 마을에 은은한 달빛처럼 따뜻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지혜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고요한 달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은 그들의 화해를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